안녕하세요, 우주탐험가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7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성 정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생존을 위한다면 산소, 물, 음식, 방사선 차단, 중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지구와의 통신 문제까지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현재 어떤 해결책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1. 생명 유지의 기본. 화성 정착의 가장 급박한 문제는 숨쉴 공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성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이고 산소는 겨우 0.13%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21%와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재 검증된 해결책은 목시 기술입니다. 퍼시비어런스 로버에 탑재된 이 장치는 이미 화성에서 산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한 사람이 하루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1% 수준만 생산할 수 있어서 100배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압축 산소 탱크 저장 시스템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 중인 기술로 지구에서 가져온 산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해서 비용이 엄청납니다. 세 번째는 물 전기 분해입니다. 이미 잠수함과 우주선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온 기술이죠. 물의 전기를 통과시켜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검증됐지만 많은 전력과 물이 필요합니다. 문제 2. 물 확보와 정화. 물 없이는 3일도 살 수 없습니다. 다행히 화성에는 얼음 형태로 상당량의 물이 존재합니다. 극지방에는 거대한 얼음층이 있고 지하에도 많은 얼음이 묻혀 있습니다. 검증된 해결책은 로봇 굴착기 기술입니다. 남극에서 이미 수년간 사용되고 있는 자동 굴착 장비를 화성에 적용하는 것이죠. 지하 3에서 5m까지 파서 얼음을 채굴할 수 있지만 화성의 영하 60도 환경에서는 장비 내구성이 큰 도전 과제입니다. 물 정화에는 역삼투압 필터와 UV 살균을 조합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미 지구 사막 지역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 중인 기술로 과염소산염 같은 독성 물질을 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 교체와 유지 보수가 큰 문제입니다. 물 재활용은 국제우주정거장의 물 회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소변, 습기, 세탁물에서 나온 물을 98% 재활용해서 음용수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미 15년간 우주에서 검증됐지만 고장 시 수리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3. 자급자족 식량 생산 시스템. 화성에서 음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구에서 계속 가져오거나 화성에서 직접 기르거나. 하지만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운송비도 엄청나게 비싸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농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화성 토양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고 앞서 말한 과염소산염 때문에 독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수경 재배 기술입니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토양 없이 영양분을 물에 녹여서 식물을 기릅니다. 물 사용량이 기존 농업의 90% 절약되고 수확량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곤충 사육 기술도 이미 검증됐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상업적으로 미럼과 귀뚜라미를 사육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높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온도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보존식품 기술은 군용 MRE를 활용합니다. 25년 보존이 가능한 레토르트 식품과 동결건조 식품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영양가도 충분히 유지되지만 맛의 한계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문제 4. 치명적인 우주방사선 차폐. 화성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방사선입니다. 화성은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 없어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화성에서 1년간 받는 방사선량은 지구에서 평생 받는 양의 100배입니다. 이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치매나 기억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DNA 손상으로 불임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해결책은 지하 건설 기술입니다. 지하철과 지하 벙커 건설에 사용되는 기존 굴착 기술을 화성에 적용하는 것이죠. 화성 토양으로 만든 콘크리트로 지하 3m 깊이의 기지를 건설하면 방사선을 80%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장비를 화성에 운송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납차단 기술은 이미 병원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왔습니다. 벽면에 납판을 설치하면 거의 모든 방사선을 막을 수 있지만 납의 무게 때문에 화성 운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와 경보 시스템도 이미 완성된 기술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장비로 실시간 방사선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치를 넘으면 즉시 차폐 공간으로 대피하는 시스템이죠. 문제 5. 낮은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져서 좋을 것 같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육과 뼈의 약화입니다. 중력이 약하면 근육을 사용할 일이 적어져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무중력인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은 6개월 체류 후 근육량의 20%, 골밀도의 10%를 잃습니다. 중력이 존재하는 화성은 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일이 줄어들면서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뇌에 있는 평형감각기관도 혼란을 겪어서 어지럼증과 방향감각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해결책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운동 장비들입니다. 폴라레스라는 러닝머신과 에이레드라는 웨이트 머신을 사용해서 하루 2.5시간씩 강제 운동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근손실을 50%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전기 근육 자극 장비도 이미 재활의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수축시키는 방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근위축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근육 피로와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이미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수십 년간 처방해온 약으로 뼈 손실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문제 6. 극한 환경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화성 정착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서 같은 사람들과만 지내고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남극 연구기지에서 겨울을 나는 연구원들의 사례를 보면 고립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문제를 겪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심지어 환각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성은 남극보다 훨씬 더 극한 환경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해결책은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입니다. 남극 연구기지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정기적인 화상 상담과 항우울제, 수면제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약물 공급이 중단되면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광치료 장비는 이미 계절성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만 럭스의 강한 빛을 하루 30분씩 쬐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남극기지에서 실제로 우울증을 50% 감소시켰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락과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책, 영화, 게임, 악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도 여가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합니다. 단순하지만 정신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문제 7. 지구와의 통신 지연 문제. 마지막으로 통신 문제입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계속 변하는데 가장 가까울 때는 5,500만 킬로미터,
가장 멀 때는 4억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통신의 4분에서 24분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상상해보세요. 화성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답변이 오기까지 최대 48분이 걸립니다. 의료 응급 상황이라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가족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없고 지구의 뉴스나 정보도 항상 몇십 분 늦게 받게 됩니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현재 가능한 해결책은 전문가 팀의 완전 자립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기계공, 심리상담사 등 모든 필요한 전문가들이 화성에 함께 가야 합니다. 남극 연구기지처럼 외부 도움 없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거죠. 미리 준비된 매뉴얼과 교육 자료도 중요합니다.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문서화하고 팀원 모두가 다양한 분야의 기초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의사가 기계 수리도 할 수 있고 엔지니어가 응급 처치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위성 통신 기술로는 현재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나사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이미 화성 탐사선들과 통신하고 있어요. 지연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지금까지 화성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7가지 핵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산소와 물 확보, 식량 생산, 방사선 차단, 중력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통신 지연 문제까지. 각각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지만 다행히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현재 나사, 스페이스X,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 첫 번째 유인 화성 탐사가, 2040년대에는 본격적인 화성 정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진짜로 화성에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나요? 그리고 화성에 정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인류의 우주 진출을 함께 지켜봐요.